네, 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김민주입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나 전망이 실제와는 다소 엇갈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각 기업 실적 전망치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 중 하나인데 엉터리로 내놓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신중한 예측과 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도영 전문가와 정태근 전문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화번호부터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786-1022, 10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상담을 받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요, 앞에 고수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코너일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로켓 진단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로켓 진단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그 쌍용정보통신예. 아, 쌍용정보통신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40%고에, 네. 그, 1640원에 샀습니다. 1640원에 비중이 예, 예. 어떻게 되시나요? 80%? 40%, 예. 40%요? 예, 예. 아, 가장 중요하게 꼭 궁금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예, 그, 사드, 그거, 미국의 사드 문제가 불거질 때, 종목이 좀 움직였죠. 괜찮다, 이래가지고 샀거든요. 네네, 그랬죠. 근데 지금 좀 잠잠하고 해서, 이게, 회사 실적이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은데, 네네.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게 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네. 사실 사드라는 테마성이 불었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예, 부분 말고 기업의 가치를 이용해서 들고 예. 가도 되는지 아니면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인지 저 주쌤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쌍용정보통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사드에 대한 테마성으로 좀 분류가 돼서 올라갔었는데요. 영위하는 사업 자체적은 SI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사물인터넷 쪽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SI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필수 불가결의 기업인 부분인데요. 대기업들은 늘 언제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가 그런데 왜 사드의 테마성으로 분류가 됐었냐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국방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이 SI 시스템 사업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장성과 기술력 부분 두 개의
토끼를 놓고 본다면 성장성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성 SDS, 그다음에 뭐 현대정보통신 이런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성장성보다는 꾸준한 그냥 영업이익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술력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부분과 국방부 관련 쪽의 사업 부분, 영위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테마성으로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좀 올라갔죠. 통신주들과 함께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인데요. SI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관련 쪽으로요. 그래서 1250원 부근까지만 좀 들고 가실게요. 지금은 버리지는 마시겠고요.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640원은 이 정도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급등한 뒤에 윗꼬리가 계속 달렸던 건 매물대들이 우리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1250원 정도가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 폭이 있더라도 좀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드 아직 결론 난 것도 아니겠고요. 또한 IoT 쪽 관련돼서 3월 인터넷으로는 추가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쌍용 정보통신에 대한 종목 상담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1250원까지 조금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휴메덱스 65,000원에 비중 30%요. 아, 상담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다 말해주시네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손실 좀 중이시네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봐드리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좀 네. 장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언제쯤 반등 나올까요, 이거? 아,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네. 그건 저도 어려운데 어떡하죠? 이게 일단은 가장 궁금하신 건 이제 뭐 매수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빠졌으면 네. 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원초적인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긴 힘들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그 바이오 섹터가 8월 달에 하라고 전환되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현재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자체만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영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5년, 2016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그 두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200만 주가량 늘어났습니까? 즉 주식수가 14%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영업이익에 이전보다 주식수가 늘어났다면은 소위 말하는 PER, PBR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목이 작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상장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은 상장 프리미엄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프리미엄이 소멸되는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등을 주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작년 8월 달 이후에 바이오라든지 제약 섹터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늘어난 주식수만큼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망성이 높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답은 방금 말씀드려서 일정 부분 나왔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에서 다시 한번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업종 주도 섹터로서 일단 나서주는 그런 강세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필러 부분하고 관절염 치료제 이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조금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아직 중국 쪽 매출이 70억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420억,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이 540억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해외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54,000원대에서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4,000원 전에서 기술적 지지력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섹터에 다시 어떤 순환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또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 국내 매출이 아니라 중국 쪽 포함을 해서 국내와 해외 쪽 매출이 동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그때 가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점만 제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내려오면 좀 더 물타기 할까요? 지금은요. 일단은 물타기보다는 기술적 지지력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42,000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기서 손실이 더 확대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54,000원에서 일단 지지받기를 더 바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지력을 보이지 못했을 경우에 주가가 다시 빠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가격을 다시 논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네.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자리 지켜주기를 좀 먼저 좀 바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휴메딕스 종목 살펴봤는데요. 중국 쪽 매출이 아직 조금 미미하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피드를 조금 내서요.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궁금한 종목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상당히 김도영 전문가 네. 좀 어색합니다. 네, 추쌤 뭐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7895님께서 히림 매수가 5,730원에 비중 20%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리모델링 부분, 그다음에 재건축 부분에 건축 설비 부분 쪽에 설계 부분과 시공 부분, 관리, 감리까지 부분으로 좀 열려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규 발주되어 있는 이제 분양 열기 부분에서는 동사는 사실은 수혜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대한 호재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강하게 급등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물 부분에 좀 소화를 하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가는 부분인데요. 결론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6월 달에서 늦어도 7월 정도까지 반등다운 반등의 재료가 좀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는요. 히림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긍정적인 수혜 부분은 있지만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좀 있습니다. 바로 이 4,500원에 대한 지지력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깨질 경우에는 종가상 기준입니다.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5,730원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쪽에 워낙 고점 부분에 지금 추격 매수가 좀 달아갔기 때문에 5,000원대보다는 조금 더 낮은 4,900원대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8894님이 동국제강 매수가 7,550원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상당히 저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저점을 4,700원대에 형성을 하고 나서 지금 8,200원 오늘까지도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죠. 동사가 왜 올라올까요? 사실 동사처럼 체질을 바꾸면서 고부가 가치 사업과 실적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 바뀌는 기업들을 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후판 쪽이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판을 줄였죠. 그리고 내년 강판 쪽으로 신사업을 사업 다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쪽에서 매출이 지금 집계가 되면서 실적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고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즉,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줄이고 되는 사업 쪽으로 매출 다각화로 꿰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8,700원 정도를 2주 안으로 추가 목표가를 좀 설정하고 자신 있게 보유를 하되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7,700원 정도가 깨질 경우에는 일단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관점 올해 상반기에 버리지 말고 동국제강 자세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과 동국제강 두 가지 종목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의 또 스피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풍산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빨리 봐드리니까 먼저 연락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풍선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32,600원에 비중 30% 4423님께서 일단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흐름을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본다라면은 2011년부터 봐야 되겠죠. 2011년부터 보게 된다라면 전체 주가가 현재 아래쪽으로는 22,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현재 31,000원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상품 가격 그리고 방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방산 부분 같은 부분보다는 일단은 상품 가격, 구리 가격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파이브 제품 구리 가격이 상승을 좀 해줘야 이 회사 실적도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최근의 상승보다 추세적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이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이런 어떤 수요 부분들이 좀 증가가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가격까지 왔어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현재 뭐 3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신 가격 32,600원대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현재 2014년 9월달 그리고 2015년 5월달을 보시게 되면은 32,000원 부근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32,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근에서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1차적인 상승 이후에 21선과 일단 눌림목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2차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십시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가격 부근이 32,000 부근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일단 가져가겠지만 그 부근에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아깝지만은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원제약 27,200원 그리고 비중 25% 23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추세적으로 상승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은 21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파란색 굵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 이후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 도리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21선 어떤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 따라서 21선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깝지만은 매수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우상향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결론적으로 매수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가격보다는 가격대를 먼저 짚어보게 되면 21,000원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우상향이 되는지 그 부분만 일단 확인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림과 동국제강 종목 살펴봤는데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 분씩 더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네. 2298님께서 MPK 매수가 4,910원에 비중 20%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동사 먼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흑자 전환 부분, 시기상조인 부분과 함께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페인트 내장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어렵다라고 말씀 드리고 3D 프린팅 관련돼서 로봇 부분, 상용화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원천적인 기술 부분이 부재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 그다음에 MPK 동사 같은 경우는 정치 인맥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급등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다운 반등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정치 인맥주 부분에서 아침 초반에 강하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 부분도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절 타이밍으로 내일 아침 시가 부근에서 정리하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한 분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은 미리 접수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분들부터 바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TPC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매수가 6,900원에 비중 30% 7782님께서 일단 더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바로 차트 보시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빠르게 봐드리기 위해서 현재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일단 하늘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늘색 선은 241선입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달부터 보시게 되면 이 하늘색 선을 현재 돌파를 현재 계속해서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화면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4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2015년 9월 달 그리고 2015년 10월 달도 마찬가지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종목이 간다 안 간다를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현재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2014년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241선을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241선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부분권은 아니라도 추가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4,000원까지 4,4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현재 5,900원까지 상승하고 난 뒤에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확인해야 될 자리는 6,370원. 그러니까 241선에 대한 돌파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6,900원. 제가 보기에는 241선 6,300원 부근만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부근도 충분히 시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 손절가 설정을 하시기보다는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으로서 돌파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41선 6,300원에 대한 돌파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PC 종목까지 빠르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고수의 투자 비법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죠. 응답하라 투자 비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투자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포트 팀에서 일단 또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자, 이제 또 우리 김대영 전문가 옆에 모셨기 때문에 빠르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김대영 연구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오늘도 2045 매매 기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은 제가 좀 숨겨왔던 매매 기법을 좀 하나를 또 공개할까 합니다. 특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지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45 매매 기법은 급등한 종목 중 반등을 조정 뒤 반등을 활용한 그 매매 기법으로서 21선과 45일평선을 활용을 합니다. 특히 횡보 바닥에서 80에서 150% 정도 상승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향후 흐름을 살핍니다. 그 이후 21평선 이탈 시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매수 준비는 매수가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도를 해서 언제든지 이 관심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21평선은 이탈할 경우 추가 하락이나 급락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디 부분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바로 45일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45일 이평선 부근은 두 달간의 평균 매수자의 평균 가격으로서 급등하기 전 횡보 구간의 고점이나 이 부분에서 지지력이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바로 반등 시 21평 부근에서 매도를 합니다. 왜 하필 21평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21평 부근은 한 달 단기적인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본전에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투자 심리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평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 알려드릴 매매 기법은 급등하기 전 부분까지 신용잔고가 감소한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나 더 매매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45에서 신용잔고 감소까지 같이 체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급등하기 전 신용잔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45이평선 부분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 그게 신용잔고가 급등하기 전 아래 있을 경우 그 매매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비법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차트를 보고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FTN이. 예, FTN이 제 첫 번째 조건 횡보 후 급등한 종목 관심을 두자. 네. 횡보 구간은 약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 시 매수 준비를 하자. 예, 그리고 현금 만들어 놓고 계좌에 돈을 이제 입금을 시켜놓고 준비를 네. 합니다. 그리고 45일평선 부근에서 매수 준비를 하는데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이 급등하기 전 부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락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수를 했더니 제가 21평선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신용잔고가 감소한 것일수록 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45일선과 신용잔고 감소 두 개를 같이 확인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두 번째 무슨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코이즈입니다. 네. 코이즈 역시 첫 번째 종목 해당이 횡보 후 급등하죠. 네. 그리고 이탈 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서 45일평선 매수 진행을 하는데 신용잔고로 보니까 이 급등했던 신용잔고가 많았던 부분이 급락을 하면서 거의 신저점 신용잔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더니 바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5일선 접근했을 때 신용잔고가 감소한 부분까지 동반적으로 예, 확인하면 하면은 확률이 더 높고 추가 상승도 네.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다음 어떤 종목이죠? 저번 주 제가 네. 추천드렸던 종목, 지코? 예상 종목이었죠. 횡보 후 1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이탈을 했으니 준비만 하자. 관심. 네, 관심만 갖자. 네. 관심만 갖고 45일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 그때 네. 매수 가격은 대략 1,000원 구간이었을 거예요. 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반등 시 21평선에서 매도를 하자 했더니 정확히 전략대로 나왔습니다. 무려 4일 만에 1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이 급등하고 이 좀 하락을 했는데 좀 미비하다 보니까 상승률도 좀 약간 네. 코이즈가 대비 좀 작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예. 상승했다는 게. 그러면 다음은 이제 네. 성공한 신용잔고가 감소해서 성공한 예. 부분만 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실패한 부분도 확인해야죠. 안 보면 안 될까요? 자, 우선 대장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창 스틸. 예상대로 제 매매 기법대로 저번 시간대로 45일평선 매수를 했을 경우 만약 신용잔고를 확인 안 했을 경우 손실 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신용잔고가 좀 감소되지 않은 종목 제외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을 매수 보류를 해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매수가 아니라 신용잔고 감소하는 것도 동반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자. 예, 그렇죠. 그러면 다 이제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준비 많이 하신 거를? 그리고 더블 멀티밀 네. 역시 신용잔고가 고가에 급락하지 않고 이 네. 고점 부분에 있다 보니 네. 역시 무거우나 보지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매수 시점의 그렇죠. 신용잔고네요. 매수 시점에 신용잔고를 필히 네. 확인하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 저는 넘어갈게요.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종목 할 건지. 어떤 종목을 그게 매수할 궁금해요. 건가? 첫 번째 종목 준비한 종목은 누린플레인입니다. 자, 네. 누린플레인 보시면은 역시 횡보를 하죠. 횡보 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 100%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탈을 준비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방송하고 나서 처음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신용잔고 감소했나요? 신용잔고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급등하기 전보다 신용잔고가 감소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네.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네. 딱 21선 부분까지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상승만 나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매수 구간은 아니고
매수 예비 관종? 종목인데 관종. 네. 예. 무슨 종목이죠? 팀스입니다. 팀스 같은 경우도 횡보를 했죠. 네. 그리고 역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탈 시 20선 이탈. 관심을 갖자, 준비를 하자. 네.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요. 오늘 종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이나 45선까지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 정도 이제 매수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네. 언제까지 제 개인적 예상 시나리오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 기다리면은 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보시면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 매수 시점은 좀 바닥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21선까지만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누리플랜하고 팀스 두 종목을 준비하신 거네요? 예. 네. 일단 오늘 우리 김대영 전문가님께서 그 기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일단 확신을 가지는 어떤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해 주신 것 같아요. 무조건 45일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45일선 부분까지 접근하고 난 이후에 시용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어떤 확신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플랜 팀스 이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번 많은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2주에 있을 저희 청포도 강의도 청포도 팀 강의도 한번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 튀는 수익률 경쟁, 결전 포식자, 팀별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도영 팀의 종목 수익률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날 추천된 삼지전자 23%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목표가가 6,5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네요. 계속해서 팅크웨어와 보광산업 역시 10% 넘는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달성을 했습니다. 추천 종목 리스트도 좀 살펴볼까요? 에코에너지 10% 넘는 높은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했네요. 아세아텍 역시 4%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손대상 팀의 종목 수익률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GDS 11.74%의 수익률로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파티게임즈와 남해화학 역시 10% 내외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손대상 팀의 추천 종목 리스트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원인텍 3월 14일 날 추천이 됐는데요. 4.80%의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종목 수익률 탑3입니다. 파인디지털 13.2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산업홀딩스 역시 10% 넘는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달성을 했고요. 한양하이타오 6,75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정태근 팀의 추천 종목 리스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월 22일에 추천된 YTN 2.54%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별 순위 변동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는 여전히 김도영 팀 59%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2위와 3위 손대상 팀과 정태근 팀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팀별 띠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김도영 팀이 1위를 보이고 있고요. 2위와 3위 정태근 팀과 손대상 팀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1위를 하셨는데 1위 소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위 소감이요? 네. 여러분들 편에 서서 종목을 잘 잡아오다 보니까 꾸준하게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꼴찌를 해야 될 땐 꼴찌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선치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 기업이 먼저 우선순위 되는 부분이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주 약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기업 가치에 베팅한다라면 역시 저렇게 고수익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익 대결 성적이 좋은 만큼 또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역시도 사실은 좀 바닥권에서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베팅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심택이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보다 이 심택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동사가 우리가 아까 종목 상담을 할 당시에 고부가 가치의 부품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상품 다각화 부분을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동사 역시도 패키지 회로기판 쪽에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면서 사실 아쉬운 게 있었어요. 13년도에 자체 공장에 화재가 좀 있었고요. 또한 SK 하이닉스 부분으로 인해서 또다시 공장에 문제가 도래되면서 수율 부분, 즉 불량률을 제대로 맞춰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좋지 못하다가요. 최근에 바로 패키징 반도체 부분과 관련돼서 회로기판으로 탈박 근무를 하면서 매출이 성장이 되었고 이 부분이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올 1분기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장은 정상화되었고 수율, 즉 대량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할 때 불량률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서 수율도 안정화되었고 그리고 고부가치로 올라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D램 부분에서 DDR4 부분, 또한 마이크로칩, 그리고 모바일 패키지 기판이죠. 자, 패키지 기판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기판이 이렇게 제 손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돼지 손이라고 깜짝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 꽂죠. 그러니까 한 기판에서 여러 가지의 성능 기능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모바일 패키징 쪽이 그 부분으로 가져오는 동사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문제가 도래됐던 부분이 작년 연말에 제가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했죠. 연초에 바닥권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 부분을 지금 주봉상에서 이제 뚫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심택 일봉상으로 좀 들어오다 보면 오늘 부근에서 이렇게 매물대 부근을 이제 종가상에 거의 근접해서 붙여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좀 눌림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방송의 룰상 오늘 종가 부근에 8,560원에 매수 진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8,600원 이하 쪽에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9,6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9,600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직전 고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보겠고요. 손절가 7,800원인데요. 그 이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7,800원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요. 바로 지켜줬던 자리에 올라오고 나서 되돌림 조정이 나왔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 7,800원 손절가를 잡고 모바일 패키징 쪽 회로기판 회사인 심택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삼지전자는요. 딱 하나만 좀 빨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직전 부분을 다 뚫어내고 오늘 종가상 밀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대가 6,300원에서 걸려들었다는 부분이니까요.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바로 6,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살짝 늦춰놓고요. 그 다음에 이익 실현 가격을 5,94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는 바로 직전 오늘 음봉 캔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5,940원 저희하고 같이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탈하면 무조건 이익 실현하고 챙기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나오신 심택과 삼지전자 또 어떤 수익률을 낼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매수 종목이었던 한양 하이타 흐름은 좀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누리플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저희 김대영 전문가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네. 누리플리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약 올린 것 같죠? 이상하네. 기분 그렇게 안 좋네. 그래서 일단 누리플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2045 기법에서 일단은 포착이 된 종목이라서 일단은 먼저 뭐 그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형장고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서 시형장고 이제 반대로 급격하게 급격하게 감소만 해주게 된다라면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김종 전문가 기 좀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한 종목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포트에 한번 편입 시켜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수익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법에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기법대로 일단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차트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21선 부근까지 21선 부근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요 굵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굵은색, 주황색 선이 보이실 건데 일단은 그동안 계속 음봉이 발생이 되다가 금일 일단 양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1차적으로 45일선에서 지지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매수 그리고 시황장고 감소 부분과 동반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일단 대응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설명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일 종가 7,14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을 줬을 때 21선과 일단은 만나는 지점이 일단 8,400원 부근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원에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800원에 설정을 하고 YTN, 한양 아이타워 그리고 누리플랜까지 세 종목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손대상 전문가팀과는 전화 연결해서 오늘 매수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IT 업종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네. 그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그다음에 고급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있는 심장 박동 측정 센서의 주요 부품인 최첨단 필터를 최근에 개발하고 조만간 납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6개월간 북미 지역의 반도체 기업과 일단 제품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쪽으로 지금 매출을 낼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마트 센서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에 납품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고객사를 통해서 메이저 브랜드의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매출이 성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체들의 실적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옵트론텍은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후에 삼각형 패턴이 이어지고 내일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의 넘어준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예상 실적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가 6,000원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가 역시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손절가는 5,36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58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가 추천한 옵트론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션 수행 인증샷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김도영 전문가팀이 1위를 하면서 치느님 찬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션 수행할 팀으로 또 정태근 전문가 팀을 지목을 했는데요. 시청자분께 또 치킨 교환권이 잘 전달이 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의 미션 수행한 모습을 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네, 몇 분께 드린 건가요? 그거는 기밀입니다. 아, 기밀요? 네, 정말 이 사진만 봐도 군침이 돌고요. 역시 치킨이 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굉장히 또 치킨이 먹고 싶다라는 느낌도 막 들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인증샷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1위 팀의 찬스 선택 시간이 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저희가 너무 싫다.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마음은 안 좋은데요. 뭐 손대상 팀 같은 경우도 곧 이제 봉사활동 인증샷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문단무용 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단무용 원 찬스를 선택하셨는데요. 지정한 팀에게 강제로 특정 종목을 매수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매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 고민을 다시 좀 생각해 해야, 보시겠어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찍었으면 땡 아닌가요? 그래요. 뭐 정하겠습니다. 아니, 본인 팀이 또 가져가실래요? 뭐 그냥 다 해요. 아, 어떻게 그래요? 하시겠어요? 몰라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뭐. 자, 문단무용을요. 저는 건포도 팀에다가 요즘 시청자분들이 요즘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이 종목 때문에 하시니까요. 같이 매수를 들어가셔서 수익이 나시길 바라면서요. 손대상팀에다가 셀트리온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매수를 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유 중인 찬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서 피팅 모델인데요. 네. 피팅 모델은 정태근 팀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태근 팀은 나시티의 나비 넥타이, 노란색 나비 넥타이로 방송을 참여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 네. 나시티의 나비 넥타이가 과연 안 되면 반팔티라도 네, 해야겠죠. 안 되면 반팔티. 네. 기대가 돼요? 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기대가 돼요? 네. 자, 그리고 손대상 팀은 셀트리온을 매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음 주 인증샷도 기대해 아이고, 머리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미리 듣는 내일의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부터 내일의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저 주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유행에 꼭 편승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IT 쪽에 한 바퀴가 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오늘 사실은 중국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기계업종의 순환매가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분의 롤 쪽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굴삭기 부분도 긍정적인 시각. 여기에 놓고 보면요. 앞에서 손대상 팀에서도 언급을 좀 해주긴 했었지만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타이밍보다는 IT 부품 쪽에서 그동안 먼저 올라갔고 숨고르기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모듈도 있을 거고요. 아까 패키징, 우리가 회로기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IT 부품 쪽에 내일 하루 승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영 전문가께서는 IT 부품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고 내일의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태근 전문가님, 네. 내일의 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960포인트 지지 이후에 기술적 되돌림 여부를 좀 확인을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었던 그 차별화 장세 이 부분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양 시장 모두 조금 안 좋게 전개가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960포인트 지지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되돌림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그 주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목의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IT 부품 쪽으로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진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상승적으로 가고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월달 이후에 삼성전자와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을 때는 종목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리스크 관리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얘기가 시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에 대응을 하겠지만은 종목 선택에서는 그만큼 또 압축을 해야 될 만큼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흐름 잘 살펴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부터 전략까지 아주 다양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잘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